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군 기강을 저해야 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처벌할 때 징계권자가 감경과 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부패 행위와 군 기강 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성폭력과 성매매, 음주운전 등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처벌을 미루거나 봐줄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감경과 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람은 징계 처분 외에 받은 금액이나 횡령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징계 부과금을 6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징계권자가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체납액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은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 부과금 제도를 도입한 군무원 인사법 역시 지난 10월 개정돼 내년 4월 1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볍고 빨라진 개량형 81mm 박격포가 오는 2018년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주식회사 현대위와 한화와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전력화될 개량형 81mm 박격포 체계도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81mm 박격포와 비교해보면 우선 가늠자의 경우 기계식에서 디지털로 개선돼 군 장병들이 보다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가늠자는 각종 센서를 활용해 정북을 지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표적 관측의 경우도 최첨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쌍안경과 지도 등을 사용해 수동으로 관측하지만 개량형의 경우 첨단 장비를 이용해 관측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사격 재원 계산과 통신 체계의 경우도 구형에서 최신형 디지털로 변경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핵심은 군장병의 전투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군장병들이 지금보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위사업청은 개량형 81mm 박격포가 전력화되면 보병대대급 주요 화력으로 창끝 전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4년여간 연구개발을 거쳐 최고의 무기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11일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 협의회는 시간이 갈수록 전사자 유해 발굴이 어려워져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2009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이 5번째 회의입니다. 이날 회의엔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 9개 부처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 유차영 대령은 사업 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군 유해 송환으로 유해발굴 사업이 다소 늦게 시작됐지만 유해발굴 1,173구, 유가족 DNA 시료 채취 2,547명, 신원 확인 17명 등 전년 대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유해발굴 9,679구, DNA 시료 채취 2만 9천여 명, 신원 확인 101명입니다. 각 부처는 향후 추진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사자 신원 확인과 유가족 식별을 위한 주민 전산망 활용을, 보건복지부는 유가족 DNA 시료 채취 활성화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주요 전광판에 유해발굴 사업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15일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2015년도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징병검사일자와 장소 본인 선택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병역 의무자 본인이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지방병무청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징병검사 대상은 1996년생으로 전체 33만 5천여 명 중 약 80%인 27만여 명이 본인 선택을 통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이 짧아 검사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사람은 집에서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전북, 충남과 대전 지역은 충북, 경남 지역은 부산, 강원 지역은 경기 북부 병무지청으로 선택하면 되고 징병검사 인원이 많은 서울의 강북과 노원, 도봉 3개구는 경기 북부 병무지청, 경기 지역 군포와 과천, 광명, 안양, 하남 등 5개 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선택은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하루 전까지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선택을 한 사람은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본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해 우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지만 장병들은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데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에서 장병들을 위한 위문품 보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육군 12사단 사령부로 2만 개의 보온용품이 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군종교구와 불교TV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세 번째 가진 장병 위문품 전달 행사. 불교 군종교구는 육군 12사단을 비롯해 전군 77곳에 25만 개의 보온용품을 전달해 따뜻한 온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군 불교 신도들과 함께 12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훈련병들에게 500인분의 짜장면을 제공하는 이른바 짜장면 공양 행사를 가졌습니다. 군종교구장 정우수님은 군 입대 2주차 훈련병들에게 마음까지 따뜻해질 수 있는 병영 생활을 해나가길 당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병영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훈련병들은 군에 입대해 처음으로 짜장면을 맛보며 특별한 식사 시간을 보냅니다. 현재 군종 교구장님이 준비해 주신 짜장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훈련병들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니 표정이 되게 밝고 사기가 많이 증진된 모습입니다. 다음 주차엔 사격 주차로서 추운 날씨에 야외 교장에서 힘든 훈련 받게 될 텐데 그 전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병들이 사격 훈련을 받고 있는 야외 교장도 방문한 군종 교구장은 추위 속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힘쓰고 있는 장병들에게 보온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방 부대에 있는 용사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장병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데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앞으로도 전국 사찰과 단체, 불자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장병 위문품 보내기 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정보화 정책과 최신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위한 2014 국방정보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는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국방정보화 분야의 최대 행사로 군과 산학연 간의 교류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각계각층의 정보통신 기술 전문가가 참여해 최신 기술의 동향을 소개하고 국방 분야 접목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11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방 전 영역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특별 강연에선 김성희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전자정부 시대에서의 창조 국방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어진 주제 발표에선 한국군 C4I 체계 발전 등 7개 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하는 북한 인부들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착취당하며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북한 인권운동가 이소연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이 북한 노동자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주로 어떻게 선발되고 어떤 나라에 많이 가 있습니까? 현재 북한에서 그 해외 파견된 노동자들은 러시아나 중국을 위주로 많이 나가 있고요. 더욱이 요즘에는 쿠웨이트나 몽골 쪽으로 해서 건설 부분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선택된 이런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 기관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이 비록 나가서 월급을 좀 착취받더라도 북한 내에서 받는 월급 2,000원보다는 나가면 한 150불 정도, 적게 받은 1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집안의 성분 자체가 좋아야 되고요. 이 사람이 충성심이 한계 같은 것도 많이 국가에서 또 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한 외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각 지방마다 이 지시가 전달이 되면 그런 충성심이 가장 높고 성분이 가장 좋은 사람들로 선택을 해서 해외에 파견된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 노동자들이 탄광이나 이 건설 현장 같은 좀 위험한 곳에 주로 파견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에서 어느 기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종사하기에는 북한이 아직 세계사에 너무도 많이 뒤떨어져 있고 네, 네. 또 이렇게 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내에서는 공짜로 쓰기 좋은 인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인력이 해외에 나가면 그들이 벌어오는 외화는 막대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벌어오는 외화가 지금 현재 평양 뭐 각종 건설 현장이나 또는 평양 뭐 재건 사업 같은 데 많이 또 이용도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일당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 해외로 나가게 돼도 네.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고 또 항상 보위부요원이 감시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에서 아마도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할 때에는 네. 500m 거주지 안에 직장 자기가 일하는 곳도 있어야 되고 회사도 있어야 되고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곳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파견할 수 있습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북한 정부가 내겁니다. 네네.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북한 내에서 받았던 교육 실태하고 밖에 나와서 자기가 본 것이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네. 느낄 수도 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무조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5명당 1명씩 감시조가 또 따로 있고요. 또 보위부 요원들이 항상 밀착 감시를 하면서 이들의 사생활까지 철저히 단속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해외 파견된 노동자들은 출퇴근도 줄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출퇴근하는 이런 양상도 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뭐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 절반마저도 뭐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뭐 실질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네. 뭐 한 1,000불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월급은 150불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나가서 일한 것만큼을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북한 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을 합니다. 보위부가 네. 실질적으로 관할을 해가지고 1,000불을 받지만은 노동자한테는 100불 정도만 주고 네. 나머지는 보위부가 그 돈을 걷어서 외화벌이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정부에다 다시 국가에 갖다 바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북한 노동자들은 정말 최하위의 그런 인권 실태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 밀수나 마약 밀매 등 이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런 실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러시아에 나가 있는 벌목하는 노동자들은 100불을 받고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집에 오려고 하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약이나 이런 부분에 손을 대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목적했던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약 밀매 같은 것도 하고요. 또 더욱이 거기에 나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콩나물 기르기, 각종 잡수입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주로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가요? 그 외화는 우리가 북한 정부가 1,000불을 받는 노동자 월급을 착취를 해가지고요. 북한 내에 들여갈 때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절대 들여 안 갑니다. 이것이 네. 어이서 조치 해제나 이런 것과 조치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돈은 금융기관을 통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가지고 현금으로 해가지고 보위부원들이 따로 이렇게 들여갑니다. 네. 그러면 이런 돈들이 현재 북한의 10만 채 건설, 집 건설이나 또는 각종 건물 짓기나 네. 김정은의 치적을 쌓기 위한 이런 행사를 만들기 위한 이런 공사장, 행사장에 모든 돈이 지금 투입이 된다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운동가 이소연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이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정보 활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코레일 대전역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국방과학기술정보 공개 성과와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육군교육사령부가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빙교육을 실시합니다. 17일 오전 11시 육군교육사령부 대강당에서 자운대 지역 운전병과 자가운전 간부 그리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이재훈 홍보부장이 겨울철 안전운전에 대해 교육하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사령부 군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국방인식의 전환을 위해 창조국방 전문가를 모시고 특별 강연을 개최합니다. 18일 오후 2시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육해공군 창조국방 관련 담당자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동미디어대 한희 교수가 창조국방 추진 개념과 방향에 대해 강의합니다. 해군 부사관 제247기 남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만 18세부터 27세의 남녀로 남자는 기술과 행정, 잠수 등 7개 분야를, 여자는 기술과 행정, 운전 등 4개 분야를 모집합니다. 이달 26일까지 접수하며 필기와 면접, 신체 검사를 거쳐 2015년 3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지원 상담은 해군 모병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군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 징계령을 개정했습니다. 다산 정혁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도덕하고 부패한 관리는 국민이 도둑이라 욕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청렴한 군문화 조성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